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외도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인생사 중 가장 최악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들은 극한적인 고통을 맛보죠. 그리고 이를 치료하는 데에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에 부부 사이에 외도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최근에는 외도 안 한 부부를 찾는 것이 더 빠를 만큼 외도는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성매매나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한 외도부터 직장 동료, 동호회 모임, 동창 모임, 심지어 종교적 모임 등 다양한 곳곳에서 외도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도는 부부관계와 정서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런 외도 직면 후 부부들이 초점을 맞추지 못한 대처를 하면서 외도 재발과 추가적 외도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칼럼을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외도가 벌어지는 데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외도 행위자 개인 변수와 부부 변수, 그리고 가족 변수가 있으며 환경 변수와 지인 변수, 성격 변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범위를 좁혀서 개인 변수나 부부 변수만을 보면 많은 부부들은 부부관계와 정서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살다 외도라는 끔찍한 사건과 직면하죠. 그리고 외도 직면 후에도 부부관계와 정서관리보다 외도 내용에 대한 참과 거짓, 그리고 가치 판단으로 시간과 노력, 심적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이에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외도 때문에 쓰러지는 것보다 비효과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소진하여 쓰러지게 되죠. 많은 남녀들은 연애 당시의 감정만 가지고 결혼만 하면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는 확증 편향이 있는데요. 이런 확증 편향은 부부관계와 정서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하죠. 이를 다른 비유로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듯 연애 당시 문제가 없었던 남녀들은 부부 생활과 결혼 생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증 편향에서 부부관계와 정서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위험했다는 것을 외도 직면 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1차적으로 아쉬운 대목이 여기에 있는데요. 2차적으로 더 아쉬운 대목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외도 직면 후에도 부부관계와 정서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외도 관련 이야기를 꺼내거나 못 꺼내게 하면서 트라우마만 양산하고 외도 재발에 대한 위험성만 키웁니다. 여기에 외도로 인한 상처 치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 고통은 누적되면서 외도 직면 후 무한정 시간만 보낼 경우 상처의 깊이와 강도는 강화되는 악순환에 빠지죠. 따라서 외도와 직면하였다면 디테일에 빠지기에 앞서 거대 담론적인 부분에서 문제 해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썸네일이 말하는 외도 직면 후 교훈은 무엇인가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부부들은 외도와 다시금 직면할 수 있고 외도의 상처로 인하여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처투성이와 만신창이의 살만 남긴 외도 재발, 그리고 이혼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를 통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외도 직면 후 외도를 통한 깨달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중 하나의 깨달음은 부부관계와 정서에 대한 관리 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완과 치료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경우 첫 번째 외도는 부부 사이에 결정적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추가적 외도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부부의 삶은 행복과 만족으로부터 거리두기가 되는 삶이 됩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죠. 그럼 외도를 통한 교훈과 깨달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은 상처 치료가 되었느냐입니다. 상처 치료가 되지 않고 고통이 상존하면 고통에 집중할 뿐 교훈과 깨달음 찾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심신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료가 전제되어야 그 다음 외도가 주는 교훈과 깨달음을 찾는 것에 심리적 에너지와 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처 치료만 받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상처 치료를 위한 부부 상담과 외도 상담을 진행하고 인적 오류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고 교정하며 외도가 주는 교훈과 깨달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스스로 성찰하고 통찰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찰과 통찰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상담 치료를 통해 성찰과 통찰 방법을 배우고 익히며 성찰과 통찰 훈련과 연습을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죠. 외도는 미숙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위이고 외도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위이며 외도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외도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위이고 외도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위이며 외도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나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그 외에도 외도 행위자들의 성향에 대해 적을 것은 많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위에 적은 것과 같은 성찰 그리고 통찰을 외도 행위자가 하지 않는다면 외도의 변수 중 개인 변수를 간과하는 것이고 개인이 포함된 부부 변수와 가족 변수를 불안정하게 만들죠. 따라서 첫 번째 외도가 첫 번째 외도로 끝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요. 이를 통해 부부관계와 정서관리에 대한 노하우 습득과 함께 부부관계와 정서를 관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외도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이미 외도가 벌어졌다면 치료와 함께 예방하는 것이 차선입니다. 이를 위해 상담 치료에 해당되는 부부 상담과 외도 상담을 받는 것은 몸이 아프면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칼럼을 참고하셔서 외도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외도가 주는 교훈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